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연일 두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확산이 변이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에서 서울 마포구 음식점, 경기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62명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확산세는 변이 바이러스인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와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서울 음식점과 경기 영어학원 확진자 중 2명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문제는 감염력이 높은 걸로 알려진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일까지 1명에 불과했던 광주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는 열흘 만에 12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명은 인천 남동구 가족 모임 관련, 광주 전남 지인 모임 관련 등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지난주 대비 알파 변이가 1명, 델타 변이가 1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차 접종을 맞은 사람 가운데 56명, 2차 접종자 가운데선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49명, 화이자 9명, 얀센 2명, 모더나 1명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나 확진 판정을 받는 이른바 돌파 감염의 사례도 3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와 접종 후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중복이었던 오늘 시민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이다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광주. 동구의 한 무더위 쉼터에 더위를 피하려는 어르신 1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방문자 수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만큼 시설 이용이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냉방시설이 부족한 집에선 푹푹 찌는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 쉼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더라도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등 제약은 여전합니다.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이것이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갖고 정식으로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선별진료소 바닥엔 대형 얼음이 깔렸습니다. 긴 대기 시간 동안 바깥에서 줄을 서야 하는 검사 대상자들을 위해 부채와 우산도 마련됐습니다. 검사를 받는 시민들도 힘들지만 의료진 역시 올해도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틈틈이 에어컨 바람에 얼굴을 대봐도 방호복을 입은 온몸엔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안 그래도 기온이 높아 있고 불쾌지수도 높잖아요. 근데 지금 사우나에서 앉아있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나주가 36.9도, 광주 36도, 장성 35.4도, 영광이 35.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 조난된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 당국은 일단 김 대장의 위성전화 신호가 포착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일 계획인데요. 급변하는 기상 여건 등 날씨가 최대 변수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빈 대장이 위성전화로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낸 건 우리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전 9시 55분입니다. 이틀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수색 작업은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파키스탄 정부와 군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고산지대 특성인 급변하는 날씨 탓에 구조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 현지 기상은 변화무쌍하게 전혀 예측이 안 되게 그렇고 지금 상태에서는 안 좋고요. 김 대장이 추락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브로드피크 7,900여 미터 지점. 그러나 조난 전화 5시간 뒤에 러시아 구조팀에 의해서 추락 지점이 확인된 만큼
이곳을 중심으로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헬기 수색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원정대에 함께했던 대원들을 통해서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1차 구조에 나섰던 러시아 팀을 헬기 구조대에 동승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 러시아 요 대원 그 포인트를 아니까 그 대원을 헬기에 태워서 바로 현장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김홍빈 대장이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자 등정에 성공하는 등 고난 때마다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후보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야 대선 경선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와 포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만 유독 가장 뒤처져 있고요. 낡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를 원합니다. 오바마, 마크롱 같은 젊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발상전환의 정치인 박용진입니다. 이준석 현 상과는 다른 결을 또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차이점은 무엇이죠?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가 지향하는 바가 여전히 한쪽 진영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되는 어떤 경쟁 구도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과주의로 이야기되는 어떤 국민 경쟁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성 있는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시장 경제 효율성, 합리성과 함께 우리 국민들을 따스하게 보듬는 행복국가 전략, 그를 통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가 성장 전략과 국민 개별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DJ 노선의 실질적인 계승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왼쪽에 기반하면서도 오른쪽까지 설득하고 포용할 수 있는 중도 개혁 노선, 실사구시 정책, 그리고 통합적인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대한민국을 완전 다른 나라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박용진이 그런 측면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고 그리고 DJ가 이야기했었던 중도개혁 노선과 실사구시 그리고 통합정치 이것을 어우러지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 이슈 가운데서는 남녀 평등 군 복무제가 눈에 보이는데요.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신성한 역할을 남성만 하도록 하거나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그 부담을 남성만 지도록 하는 것 둘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병제로 현대화된 정예 강군을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와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이 모병제를 뒷받침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국방 체계를 갖는 나라가 될 겁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주 전남 정책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이 경제, 행정 그리고 교육에 대한 완벽한 자치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결정을 하고 어떤 성장을 만들어낼 건지도 가능하거든요. 광주와 호남이 재정 권한에 대한 분명한 자기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광주만의 색깔, 호남만의 특색을 살려나가면서 문화수도로서의 광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재정 권한의 지방 이전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진에게는 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자신감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높이 사주십시오. 저는 조직이 없습니다. 계파도 없습니다.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당원들과
선거인단께서 박용진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박용진을 대한민국 변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오바마, 마크롱 같은 젊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국민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확 바꿔가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본선 일정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차량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공회전이 엔진 표면 온도를 높여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톤짜리 화물차의 엔진룸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은 낮 시간. 운전자가 시동을 켜둔 채 30분 이상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난지 저는 맨 처음에는 이 소독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소화기를 막 뿌리는데 내 소화기가 약이 없어서 부족하니까 4군데 소화기를 갖다가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 온도가 오르는 건 공기순환 이상 때문. 바깥 공기가 차량 안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엔진열을 식혀주지 못합니다. 공회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실수로 가속 페달을 5분 이상 밟는 경우 엔진 표면 온도는 80에서 90도까지 치솟습니다. 엔진 주변에 미세먼지나 기름때가 끼거나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에도 엔진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엔진룸 자체가 열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선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되게 되면은 정기적인 스파크, 불꽃이 튀기고 옆에 누유나 이런 것들이 가연성 물질이 되면서 옮겨붙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일어난 차량 화재는 전남에서만 400여 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에어컨이나 히터 사용이 많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어제 여수 한제사거리에서 12명의 사상자를 낸 탁송 트레일러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을 더 실으려고 앞뒤 부분을 증축하는 등 불법 개조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의뢰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의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성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73살 이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23명이 입건됐고 5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해체 공사 과정에서 불법 철거를 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북구 우남 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관할구청이 허가한 해체 계획서와 감리자의 공법 지도를 어기고 불법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철거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아래층부터 해체해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응원 꾸러미 1,000상자를 기부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부채와 화장수 등 여름용품과 건강식품을 담은 응원 꾸러미를 광주시에 기부했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선별검사소 등에 전달됩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꾸러미와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51주기에 맞춰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 영화 테일이의 완성과 개봉을 위해 광주에서 1970인 제작위원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1970년을 상징하는 1970인 제작위원 참여운동은 소액 투자와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이름이 엔딩 크레딧에 기록됩니다. 참여 기금은 영화 정산 후 수익 비율에 따라 돌려주고 수익의 일부는 사회연대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영화 테일이는 1970년 평화시장의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웠던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상식과 축사 등 모든 행사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진행됐고 직원과 임원들은 각자 개성에 맞는 아바타를 선택해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립 기념식을 메타버스 행사로 진행한 것처럼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업무 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KCA 직원